기술의 독점을 쥐고 있는 회사들, 뭔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는 결국 봐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ASIC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그 ASIC 쪽은 결국 브로드컴, 파운드리는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네, TSMC입니다. TSMC하고. 네, TSMC가 가뜩이나 지금 팹 가득 찼는데 이거 스타게이트 해달라고 더 추가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우리도 사실 중요한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쪽이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자, 2부에서는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되고 나서 야 이게 지금 뭐 며칠 안 됐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아, 좀 어떻게 보셔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스타게이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트럼프 오면 우리가 이제 안 좋은 것만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뭐 행정명령으로 관세 때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긴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 방 두들겨 맞을 거 생각하고 힘을 꽉 주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는 거죠. 이제 테크 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 지금 스타게이트라는 게 뭐 정말 초유의 인프라 투자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구나. 네. 뭔가 1기 때 뭔가 혼란스럽고 네. 막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막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뭔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우리가 그동안 트럼프 그러면 너무 막 우스꽝스럽고 뭐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진 보면서 맞아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AI 인프라 쪽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사실 지금 재정을 헐어서 써야 되는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AI를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미국조차도 오히려 지금 고삐를 더 주마가 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명확하게 했잖아요. AGI 개발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GI는 결국 샘 올트먼이 얼마 전에 자기의 블로그에서 Reflections라는 이제 그 글을 통해서 AGI에 대한 길을 알았다. 방법을 알았다. 그걸 이제 뭔가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때처럼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조 달러 펀딩은 안 되지만 그래도 5천억 달러 정도의 뭔가 마중물이면 뭐 사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은 금액이니까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AGI로 가는 전 세계에서 AGI로 가장 먼저 가는 국가가 미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브라더는 미국이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테크에 더 열심히 투자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챗GPT랑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뭐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시를 한 추천해 줄래 그랬더니 한 3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와 이거 나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시가 HTS 아카데미의 비전에도 잘 어울리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옛날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냐고. HTS 아카데미 뭐 어떻게 그런 고민을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봤는데 틀렸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죠. 뭐 얘가 지금 나에 대해서 뭐 기억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이제 과거에도 짧은 시간은 기억했지만 옛날에 물어봤던 거 그런 것까지 꺼내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점점 얘가 좀 이상하네? 그래서 뭐 허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먼트를 저 좀 약간 느끼긴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샘 알트만은 어디까지 봤을까? 이게 이제 약간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고 지금 이런 돈을 끌어오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은 샘 알트만 입장에서도 손정희한테 가서도 트럼프한테 가서도 뭐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뭐라고 했을까 생각이 들어보면 뭔가 소름 돋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 내용에서 제일 주목한 게 우리는 뭐 오픈 AI가 뭐 이 AI 혁명을 연 훌륭한 회사긴 하지만 맞아요. 미국에는 빅테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빅테크들이.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의 운영 책임이 오픈 AI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재정 책임은 소프트뱅크고 운영 책임이 오픈 AI라고 명확하게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엔비디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오라클도 있고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머리야 라고 확실히 그러니까 오픈 AI만을 위한 네.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뭔가 이제 팀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오픈 AI라는 회사가 AGI로 가는 길을 알았으니 니네들이 힘을 한번 모아봐 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뭐 구심점이 돼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디에 수혜가 올까요? 이 프로젝트의 규모나 이런 건 알겠는데 물론 이게 5천억 달러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이것도 잘 보면은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니까 딱 5천억 달러는 아니에요. 근데 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야, 쟤네 돈 없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수혜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보통 이런 거 정권 초에 이야기하면 그냥 괜히 막 큰 그림만 그려놓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우리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로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천억 일단은 당장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연 단위로 1,000억씩 해서 이제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펀딩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주요 그 펀드 중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아하. MGX라는 이제 아마 투자 회사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중동 자본도 그 샘 알트먼이 그때 7조 달러 펀딩할 때 중동 쪽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착수하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뭔가 미리 많이 쿠킹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돈을 조달할 때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미 많이 좀 지금 준비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결국은 수혜를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기술을 지금 제공하는 회사는 엔비디아하고 암하고 그리고 퀄컴하고 뭐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 이제 다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진짜 표면적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결국 또 기술의 독점을 쥐고 있는 회사들, 뭔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회사는 결국 봐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ASIC이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ASIC 쪽은 결국 브로드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는 또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네, TSMC입니다. TSMC하고. 네, TSMC가 가뜩이나 지금 팩 가득 찼는데 이거 스타게이트 해달라고 더 추가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뭐 미국 정부도 뭔가 부탁하거나 압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또 TSMC가 중요한 카드로 쓸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카드로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중요한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뭐 이런 쪽이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보통 이제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 인프라 사이클이 보통 2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 AI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케일의 법칙,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게 스케일링 로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인프라라는 게 투자하면 뭔가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팅을 더 해도 더 좋아지진 않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스케일링 로우라는 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이제 사전 학습 모델에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O1, O3라는 이제 그 추론 전용 모델에 나오면서 여기도 또 고도화된 추론이 필요하다라는 컨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또 새로운 스케일링 로우가 또 경쟁이 펼쳐지는 거고. 그렇죠. 네. 게다가 또 이번에 엔비디아가 와가지고 야, 안 끝났다. 그렇죠. 아직 야, 멀티모달이 필요하다. 야, 저는 그 말이 딱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 저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야, 랭귀지로 배운 애랑 밖에 나가서 데이터 보는 애랑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겠니? 그렇죠. 이런 생각해 보면 학습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봤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멀티모달이라는 데이터가 결국 이게 굉장히 사생활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는 그래서 그 프라이빗한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데 가서 좀 읍소를 할 줄 알았어요. AI. 그렇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합성으로 만들면 돼. 그렇지. 이게 합성 데이터라는 컨셉이 정말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저는 결국 이 그 어떤 B2C 쪽에서 소비자 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 그 자기 고객 그 보안이잖아요. 프라이빗한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뭐 덩어리로 사오면서 뭔가 이걸 비식별 뭐 그 비정형 데이터로 가져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냥 만들면 돼. 가상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테슬라하고 그 엔비디아하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AI를 학습시키는 그 방법 자체가 다른 건데. 네, 그렇죠. 테슬라는 그냥 직접 뛰어 들어가 가지고 경험해 보는 거고 엔비디아는 가상 환경에서 일단 먼저 다 해보고 나간다는 건데 이게 누가 더 좋은 건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진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둘 다 막 앞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컴퓨팅 파워 겁나게 써야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컴퓨팅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 네. 둘이 싸우는 거 누가 이기나 그건 뭐 결론은 뭐 중요하지 전문가 않고, 들어가고 네. 어쨌든 싸운다는 거니까. 누가 이기든 컴퓨팅 파워랑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1부가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2부가 시작되고 네. 바로 3부가 시작되고 그렇죠. 막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인프라 사이클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이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은 종목들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엔비디아 그리고 암, 퀄컴, 오라클, 브로드컴, TSMC, 하이닉스 뭐 전부 다 좋아지는 공통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저는 그렇게 혹시 뭐 특별히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오히려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ETF로 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ETF 중에 AI 쪽에 뭔가 인덱스가 강화된 그게 ASX인가 뭐 네. 이런 지수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아하.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AI에 집중해서 네. 투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오픈 AI를 중심으로 이번에 스타게이트가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일단 약간 좀 표정이 좀 갑자기 쎄하게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네네. 이거 발표되기 전날까지만 해도, 이게 승리의 맛입니까?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 났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뭐냐? 네. 쟤네 돈도 없는 것 같은 거, 쟤 사기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원래 일론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일론은 아직까지 자기가 AGI로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샘 얼트먼한테 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일론이 뭔가 그 방법을 안다 그러면 이제 일론한테 손을 들어줬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방법을 안다라는 사람이 샘 얼트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샘 얼트먼이 어떻게 설득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한테. 뭘 말했을까? 그러니까 어떤 네.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겠죠. 보여줬다고 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같은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샘 알트만이 그 전에 그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을 때 샘 알트만이 한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했던 게 거국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형님 저기 지금 아니 물론 지금 저 자리가 어딥니까? 지금 도지 수장인데 지금 거국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 누가 유익인지 보십시오. 맞아요. 형님보다 제가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엄청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관종인데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뭔가 좀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첨단 테크 산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그리는 거는 당연히 일론일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테슬라가 별로 존재감이 없다는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뭐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론이 자기 중심으로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뭔가 또 키워서 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론도 테슬라를 통해서 뭐 도지를 통해서 뭔가 행정부에 계속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성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게 우선순위여서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저러다가 일론이랑 이제 트럼프랑 싸우고 그러면은 이건 뭐 말짱 꽝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단물이 빠질 때까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단물이 빠지려면 적어도 2년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 스케줄로 보면 1년 6개월은 있는 거예요. 미국의 투자 스케줄로 보면.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뭐 그 미국의 어떤 의회 선거 뭐 그 전까지 지금처럼 중간 선거 뭐 공화당이 지금처럼 뭐 어떤 레드 웨이브인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일론 입장에서도 자기가 천문학적인 배팅을 했으면 뭔가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싸우면 일론이 뽑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일론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다혈질적이고 막 이렇게 즉흥적이고 이럴 것 같지만요. 중국이 그렇게 뭔가 그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모멸감을 줄 때도 참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면 참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무서운 사람인데 네. 아까 이제 2년을 얘기하셨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화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화성에다가 그 성조기 얘기할 때 너무 웃겼던 게 그 인터뷰할 때
성조기를 그냥 꽝꽝 찍으러 가자고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인류가 이 다행성 종족이 돼야 된다라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트럼프랑 싸우고 삐져가지고 안 해 이렇게 그럼요. 하지는 않을 거다. 그 사람 일론의 평생의 꿈이 그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처럼 화성을 지구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을 이주시키는 게 자기 평생 꿈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거 잠시 자존심 상한다고 삐치고 이러지 않겠죠. 네. 어쨌든 샘 알트만으로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거고 이걸 네.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투자를 받은 그런 회사고 영리법인은 아니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참 미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이번에 MS가 참여는 하거든요. 네. 근데 돈은 안 태워요. 아. 네, 보통 MS가 이런 거면 기본적으로 돈을 태울 텐데 그리고 주도권을 뭔가 막 틀어지려고 할 텐데 그쵸. 굉장히 약간 발을 빼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그 무스타파 술레이만 인수 이후 그 영입 이후로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MS하고 이제 오픈 AI가 워낙 뭐 그전에는 한 회사처럼 움직이다가 이제 코파일럿 자체 기술 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강화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답변이 다르게 나오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오픈 AI의 직원들이 연봉이 훨씬 높아요. 기본적으로 뭐 300만 달러 또 300억? 뭐 하여튼 수백억 받는데 그래도 MS는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훨씬 연봉 레벨 수준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픈 AI에서 조금 약간 그 MS 엔지니어를 좀 더 아래로 보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S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 오픈 AI한테 기술 뽑아먹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그 양자로 키워주려고 어렸을 네. 때부터 그냥 애지중지하고 돈 써가지고 했는데 키워놨더니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열받게 다 키워놨더니 그냥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더 좋은 부모한테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샥샥 해가지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MS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MS의 애저가 세계 2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마켓쉐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컴퓨팅 파워가 지금도 부족해요, MS가. MS가 뭐 연간으로 엔비디아 가속기를 48만 장씩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를 다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있는 그 조그만 업체들한테 그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임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네. 네. 근데 오픈 AI는 나 AGI로 가는 방법을 알았어. 클라우드 더 배분해줘.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네. 거는 다 먹고 막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는 네가 너무 버거워. 손을 좀 그을 때가 됐구나. 너 너무 잘 크고 이런 거 알겠는데 너 사료값 되느라고 내가 파산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다른 데 가서 좀 이제 먹을 거 좀 찾아보고 해라니까 이제 샘 얼트먼이 또 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온 거죠. 그게 스타게이트 같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 네, 나와가지고 마사요시가 또 이게 돈을 또 얼마나 이게 또 쏟아 부었으면 그럼요. 네. 이제 이런 거 보면 딱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네. 진짜 이런 그 스타게이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이 아니지 않을까. 네. 또 이걸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뭔가 그럼 저거 보고 있는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나도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참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격변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이게 팀 아메리카인데 소프트뱅크도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쾌거고 마사요시 선생의 쾌거이기도 한데 이런 프로젝트가 진짜 대규모 프로젝트가 뭔가 좀 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진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으면 적극 참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이제 AI가 만약에 처음 태동됐던 챗GPT가 나왔을 때 2년 전이죠. 그때 만약에 오픈 AI의 지분을 여러분이 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나 얼마나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기회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거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건데 우리 기업은 여기에서는 이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